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 10. 무영보 영화 리스트 중에 무려 7년을 묵혀둔 청국장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흥한 자 피칠갑으로 망한다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재미있는 영화들. 무영보 53번째 에피소드는 피칠갑 갱스터 무비 탑 10 국내 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멤버를 소개합니다. 강제 은퇴당한 보스처럼 집콕으로 살아가는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 모였어? 어서 지금 이거 옛날 보스인 줄 알아. 갱스터 영화에 등장하는 형사처럼 근사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최과장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네, 최과장입니다. 네. 조직의 막내지만 의리로 똘똘 뭉친 진욱이 소개합니다. 에이, 어디야? 에이. 진욱입니다. 네, 호시탐탐 보스를 제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나는 다 죽었어. 보스 뒤에 서 있는 이렇게 변호사 뭐 이런 거 죽어 같아. 그러다가 007 가방 하나씩 내가 있거든. 제낀다. 가방 들고. 내가 제낀다고. 그리고 서류 가방 이렇게 들고. 제껴버리. 마지막에 경찰에 막 다 넘기고 막. 넘기고. 고문당하고 팔 하나 잘리고. 아니면 저기 추락사하고. 아니, 그 정도는 추락사. 아니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보스를 제껴버리는. 네. 저희가 53번째 에피소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50번째 에피소드 하고 원래 박수 칠 때 떠나려고 그랬는데 보너스로 벌써 3번째 리스트를 하게 됐네요. 근데 이거는 방금 김 PD가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2013년도에 하면서 피칠갑 갱스터 무비를 몇 번째 했었죠? 7번째인가 8번째인가 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책에도 있으니까 네. 10번 안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해외 편을 하고 국내 편도 곧 하자 그러고 나서 7년을 끌었네요. 7년을. 그러네요. 이게 왜 이렇게 안 하게 됐지? 아, 그 이유는 명확하죠. 이유는 명확한데 명확하죠. 왜? 오샥 형이 싫어하니까. 나뭐 또 그 싫어해. 이유인 형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아, 진짜 이 조폭 영화 이런 거 막 엄청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거 특히 정도 아니라 국내. 욕하고 그러니까 문제.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샥 형이 이거 하자 그럴 때 저는 좀 당황했는데 사실. 근데- 요즘 뭔가 이 일상의 변화가 있나? 아니 근데 왠지 심상에? 좀 찝찝해. 잔변감이 있어. 이거 안 하니까 해외 편이었는데 국내 편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너 인생 영화 또 저기더라. 대부요? 응. 대부. 아, 미국 영화잖아요. 미국 조폭 영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영화잖아요. 사대주의. 뭐라 그래? 뭐라 이게 언밸런스. 균형이 안 맞아. 네. 나 반미주의자야. 반미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쌀국수집 가면 늘 반미를 시켜 먹어. 그래? 반미주의 맞네. 맛있거든. 야, 반미주의자 그럼 어떻게 응징 좀 해봐 이거. 아이 뭘 응징해요. 이런 농담 이거 받아주면 안 돼요. 아이, 네. 아, 그게 오샥 형인데요. 예, 베트남처럼 딱 반미를 해야지. 반미 있나? 안 웃기냐? 야, 빨리 응징 좀 해. 빨리 넘어가. 뭐야? 리뷰. 반응하면 리뷰 빨리. 네. 네, 7년을 묵혀둔 드디어 피칠과 갱스터 무비를 하도록 하죠. 피가 다 말라붙었겠어요 지금. 뭐 진짜 딱지 안 좋겠어 진짜. 재밌고 유익한 즐거운 팟캐스트 무영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영화 캡틴 오션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최가자 진우기요 위더 무영보. 자, 피칠갑이에요. 아 에피소드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저희 53번째 에피소드 한 달 만입니다. 한 달. 갱스터 무비. 52번째 성장 영화를 하고 한 달 만이에요. 한 달 만인가요? 예, 진짜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그러나? 한 2주 동안에 2주 만에 보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2주 간격으로 무용보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를 하고
안방극장을 좀 더 할까 했는데 그거 고르는 것도 일이더라고. 그리고 요즘 영화가 안 나와서 없어요. 예. 영화 다 뭐 피하고 다 있어요. 개봉을 지금 예. 미루는 미루고 거죠. 피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보는 영화 중에 좋은 영화를 고르려니까 그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작 형이 고르다가 에이 몰라 그냥 새 에피소드 시작 네. 그냥 왜냐면 또 좋은 영화를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7년이나 묵혀둔 2013년도에 했던 갱스터 피칠각 갱스터 무비 아주 곰삭은 국외편 그때 이제 뭐 대부가 1등하고 원서 퍼런 타임 인 아메리카가 2등하고 뭐 그때 그랬겠지? 대부 1위 하면서 논란이 좀 또 있었잖아요. 왜? 예, 오작 형이 아주 여성들,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여성분들은 예. 대부 싫어한다고. 여자들은 대부 안 좋아한다. 이 때문에 맞다. 그 얘기 저 여자인데 대부 좋아합니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곳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그때 막 메일 엄청 오고. 네. 그렇죠. 요즘, 저희도 요즘 따라 그런 현상이 없네. 성장을 이번에 했습니다. 한번 해야 되는데. 예. 그때 나도 생각을 좀 고쳐 먹었지. 네, 여성분들은 우리나라 이런 조폭 영화 싫어하시잖아요. 자 논란의 중심에 그가 있다. 아니 내가 조폭 영화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이 뭐 영화의 대부분이 폭력인데 폭력과 섹스인데 90년대 그 1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거 너무 이거를 가볍게 해서 막 코미디 나오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 세태를 되게 못마땅해 해서 근데 이게 잘 이렇게 옥석을 가리다 보면 국내 편 뭐 이 갱스터 영화에서도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골랐고요. 제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또 여러분들 생각도 얘기해 주시고 네. 근데 이번 카테고리는 조폭 영화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아예 정하기에는 갱스터. 조폭?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조폭이란 말이 갖는 네.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게 딱 낙인이 있죠. 네. 조폭이라는 게 그게 조직 폭력배를 네. 일컫는 건데 그건 뭐 하등의 어떤 우리가 뭐 어떤 공감의 대상이거나 이런 거나 그냥 범죄 집단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갱스터 그러면은 악당 네. 뭐 좀 범죄자지만 또 우리 뭐 옛날에 뭐 임꺽정이나 네. 뭐 장길산이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조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조폭이죠. 그 당시에 갱스터야? 조폭이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네. 조폭이라는 그 말에 말에 가둬버리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갱스터 무비라고 처음에 네이밍을 잘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갱스터 무비 국내 편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리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그냥 조폭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영화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보통 이런 이제 악당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가리켜서 이제 느와르라고 하잖아요. 느와르 영화. 근데 이제 느와르라는 말이 이제 불어로 검은. 까만색, 네. 그렇죠? 검은 영화. 네. 이게 이제 1940년대, 50년대 헐리우드에서 많이 나왔던 네. 중절모 쓰고 총 들고 다니면서 네. 그런 이제 1차적인 히트를 했고 그 뒤로 느와르 영화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쵸. 이제는 네오 느와르라고 하죠. 네. 네, 이제 네오 느와르 영화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갱스터 느와르 영화는 이게 아주 또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총을 못 쓰는 거예요. 총이 없어. 그렇죠. 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느와르 영화에서 보는 이렇게 총잡이의 어떤 그 약간 드라마틱한 그게 없고 우리는 이렇게 쇠파이프, 사시미 칼, 야구 방망이. 그 야구방망이 무슨 뭐 몽둥이 네. 그게 뭐 달라? 총하고 그거하고 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영상에서 구현을 하면 이게 총으로 쏘면은 쿨해지는 게 이건 굉장히 이제 정말 피칠갑이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잔인해지고. 아니 근데 그래요? 피칠감이 아니 근데 조금 더 그 현실감이 저는 우리나라 갱스터 무비가 더 현실감이 있죠. 예, 더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맞았을 때 사람이 찔렸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총은 사실은 그렇죠. 너무 깔끔한 느낌이 드는 총은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방법이죠. 총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음. 그런데 아니 근데 표현에 어떤 우리가 그걸 사람이 총 맞은 걸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네. 못 봤을 뿐이지 그거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음. 그래서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이런 갱스터 무비가 훨씬 더 잔인하다고 느낄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지금 내가 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과연 뭐가 더 잔인하냐는 얘기는 자체하고 네. 어떤 영상에서 구현했을 때 그 느와르의 어떤 그 느낌이 좀 달라지면서 현실적이면서 이건 또 우리 말로 하고 우리 얘기니까 좀 더 공감이 가면서 우리가 서양 영화에서 느끼는 그 폭력의 어떤 수위를 우리가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잔인하다고 느끼고 네. 더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면이 있어요. 네. 조금 다른 점은 표현의 부분도 있지만 스토리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굉장히 그 뭐랄까요 상하 관계나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녹여내기 때문에 더 현실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 단순히 무슨 장비나 연장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연장. 벌써 연장 저런 말 나오잖아. 장비, 연장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의 어떤 큰 축이고 폭력이라는 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범죄자를 보면서 공감은 안 되지만 이게 호기심이 있고 게다가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한테 익숙했던 컨텐츠 중에 무협지라는 게 있죠. 무협, 의협 뭐 이런 거. 싸움을 잘하는. 그게 사실 조직 폭력이거든. 수호지 뭐 이렇게 도둑들 모여가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 무협지나 이런 거에서 익숙하다가 80년대 아주 결정적인 영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장군의 아들. 아닙니다. 장군의 아들은 이제 그 다음이고요. 90년대 같은데. 80년대 무슨 영화가 등장하죠? 뭐죠? 86년에 음. 홍콩에서 날아온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가 영화 홍콩 씬에 영화죠. 등장을 합니다. 난 또 우리나라 영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그래서 네. 영웅 본색이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그렇죠. 이 느와르 홍콩 느와르가 이 대한민국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뒤에 나왔던 그 수많은 영화들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그걸로 점철됐어. 첩혈 가두, 그럼요. 뭐 지존무상, 뭐 난리가 났었죠. 별상웅.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 VHS 그 비디오 테이프 겉면에 항상 써 있던 글자 홍콩 느와르. 그렇죠. 느와르. 네. 그때 누아르긴 하지만 주제 자체가 악당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 안에서 또 선악의 구분이 있고 또 응징이 물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아, 거지. 뭐 우정과 의리, 배신과 뭐 무슨 암투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계에서 약간 그걸 트위스트해서 나온 게 방금 최 과장이 얘기한 장군의 아들이 네. 1990년 네. 나왔죠. 네. 그래서 얘가 엄청 히트했어요. 아 엄청 있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임권택 감독의 네. 박상민 박상면 말고요. 박상민이고요. 예. 박상민. 그래서 장군의 아들이 이제 2, 3 쭉 나왔게 네. 되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 김도환이라는 갱스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이제 우리 무슨 아까 얘기한 민족주의도 섞여 있고. 그렇죠 인격정이나 무슨 로빈훗이나 그렇죠. 의적 같은 느낌. 뭐 홍길동 뭐 이런 느낌에 좀 많이 미화했죠 사실. 네. 김도환이라는 인물을 그래서 그분의 딸은 국회의원도 오래 하시고 좀 네. 나중에 SBS에서는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 시리즈 그럼요. 바람처럼 스쳐가 내가 그때 MBC에서 정열과 낭만에. 화수 그 미니 시리즈를 내가 했었는데 저쪽에서는 야인 시대를 하는 바람에 그쵸.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많이 회복했는데 아무튼 그랬다가 진짜 우리가 지금 어떤 조폭 영화에 홍수를 이루는 시대가 90년대였는데 그거의 그 어떤 유행의 어떤 깃발을 펄럭였던 게 사실 TV였어요. 그때 SBS라는 방송국이 처음 생기고 네. 모래시계라는 그렇죠. 드라마 24부작이었나요? 아, 그때 진짜 난리였죠. 야, 난리 그거- 어르시게. 난리가 났어요. 그럼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게 전국 방송이 아니었다는 거 알아요? 그럼요. 서울에만 서울 나왔어요. 경기. 네, 서울에만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98년인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재방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뭐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사니까 모래시계라는 게 히트를 하면서 최민수 아 그럼요.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도 여자니까 그게 모래시계에 나오는 거예요? 모래시계 나. 모래시계 나오는 거예요? 고현정.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말고. 예, 유행어도 많이 탄생시키고 이게 시청률이 50%가 넘어갔잖아.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이게 근데 95년 맞죠? 예, 95년. 제가 고3 때라서 나 앨범 막 활동할 때. 그러나 이 영화는 그 이 드라마는 또 조폭 이야기라고만 할 수도 없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조폭 이야기였기 때문에 히트한 면이 없잖아요. 이정재가 그때 또 화려하게 등장했죠. 목검 하나 들고. 대사 한마디 없었잖아요. 네, 대사 대사 하나 없이. 그래서 안한 게 히트한 별 희한한 그 루머들이 많이 돌았는데 벙어리? 아니 목소리가 되게 이상해서 오케이. 쟤는 말하면 깨니까 말 못하게 해 이랬다는 뭐 얘기도 있었고 네. 약간 맞진 않나? 뒤에? 목소리 좋잖아요 이 정도. 목소리는 아니지만 약간 네. 말하면. 예, 뭐 아무튼 그래서 90년대에 모래시계를 필두로 네. 이제 시네마 씬에도 이제 조폭 영화들이 베리에이션을 막 일으키면서
그거를 이제 첫 신호탄을 터뜨렸던 게 이제 넘버 3라는 네. 코미디였죠. 그쵸. 그래서 그 뒤로 이 조폭 영화들이 조폭 코미디, 조폭 멜로, 조폭 무슨 뭐 쭉 해가지고 한 10여 년간 네. 아주 풍미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영화 씬을. 내가 아까 얘기해서 그때 진절머리 났다라는 게 나중에 조폭 이게 이제 코미디로 막 나오면서 약간 인명 경시풍조나 폭력을 굉장히 그냥 정당화하고 그냥 당연히 저 사람 뭐 이런 뭐 영화적으로 이렇게 좀 퀄리티가 있었으면 오샥 형이 그렇게 안 받겠죠. 그 영화적 퀄리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 그렇죠. 거잖아요. 코미디에서 그런 퀄리티가 어딨어? 아니 근데 물론 코미디라도 하이 코미디도 있지만 네. 로 코미디로 가는 코미디인데 뭐 거기다가 뭘 요구해? 솔직히 아니 좀 근데 그건 그게 이상한데? 이제 그래서 나온 이제 부작용이 조폭이라는 걸 굉장히 좀 친근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세계를 많이 미화를 했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영화 씬에서는 조폭 영화라고 그러면 이 갱스터 영화가 굉장히 어떤 큰 축으로 자리를 잡고 그랬는데 이제 2021세기 되고 이제는 약간 그 유행도 좀 지면서 우리도 퀄리티 있는 영화들 그리고 좀 다양성 영화들이 그래도 나오면서 기생충까지 뭐 나온 거죠. 아무튼 뭐 그래서 조폭 영화도 이제는 뭐 옛날처럼 영화가 막 2개 나오면 그 중에 하나는 조폭 영화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좀 시들하고 요새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예. 나오죠. 그 왜냐면 명맥은 쭉 명맥이 있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명맥. 그것 또한 발전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 전에 시동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네, 저도 신동.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거야. 네. 앞에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데 갑자기 이게 옛날 그 90년대 조폭 영화의 네. 문법으로 탁 가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지. 어. 물론 내가 좀 바이어스가 있긴 한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이거 영화 진짜 재밌게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조폭이 안 나와도 예. 그냥 옛날에 뭐 무슨 전과자 정도로만 했어도 되는데 뭐 와가지고 또 형님 하면서 양복 입은 애들 그렇죠. 절하고 막 이게 나는 셔츠 입고 딱 나타나잖아요.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밌었는데. 재미는 있어서 근데 네. 그 거기서 이게 별 몇 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그때 영화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우리 오샤크 형이 헤어스타일을 단발머리로 뭐 했을 텐데. 작가의 그 상상력의 부족 정도로 아니 얘기하면 뭐,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뭐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네. 우리가 또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다시는 안 할 것 같았던 그 에피소드를 하면서 우리나라 영화들 좀 돌아보면서 또 좋은 영화는 또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예 이쪽 영화를 안 보고 또 국내 영화도 싫어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여성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네. 얘기도 하면 또 욕먹겠구만. 아니 근데 난 내 주변에 있어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추천해드리는 지금 영화 정도는 보셔도 된다. 요런 말씀을 좀 얹고 싶네요. 네. 어쨌든 그 갱스터가 주인공인 영화들을 고르셨다는 일단은 거죠. 무조건 악당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주인공인 갱스터 영화로 넓히면 엄청 많아지죠. 네. 근데 반드시 악당이 주인공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와인낫 이런 거 고를 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악당.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악당인데 영화에서는 악당으로 그렇죠. 그려지지 않죠. 근데 주인공이니까 네. 악당이지만 우리가 공감을 가게 만들죠. 그게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음. 이제 정의를 하자면 사회적으로 악당인 거죠.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는 또 선악의 구별을 또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악당들이 주인공이 된다. 아니 물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갱스터 영화 보면은 일단 친근한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또 자기 원래는 착한 애인데 사회가 이렇게 만든 뭐 이런 또 변명거리를 또 영화가 보여주죠 항상.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코미디가 아니면 끝에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악당이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작동시켜서 꼭 끝에 가서 이제 주인공이 죽는다거나 뭐 어떻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뭐 그 정도 뭐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갱스터 영화 이렇게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10편의 영화를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네, 많이 보신 영화도 있을 거고. 대부분 진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 히트했던 영화들이고. 예. 그 히트는 왜 히트했는지 알아보도록 예. 하죠. 내 지금 뭐하냐?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